폭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97점 이 정도 선이 되지 않으면은 일단 공부 먼저 열심히 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큰일 났거든요. 누가 큰일 났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요. 자 2028학년도 대학 입시죠. 이때부터 수능이 또 바뀌게 됐고 그리고 또 이때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잖아요.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그리고 또 중학교 1학년 이하의 학생들은 과연 이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답을 좀 주시죠. 수능이 이제 바뀌어진다라는 게 큰 골자죠. 그런데 수능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는 현재로서는 팀도 안 꾸려졌죠. 아무것도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정부도 바뀌었고 예. 그리고 얘기들은 분분하죠. 프랑스식으로 간다, 뭐 서술형으로 바칼로레아 간다, 뭐, 예. 사실 어떻게 보면 훅훅 던지고 있는 거죠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심지어 저도 혼란스러운데. 그리고 이런 입시에 대해서 현행 수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현행 수능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고 문제가 거의 암기 위주의 문제다 이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들도 대단히 많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국어 1교시 문제만 풀어보면 이거 암기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아니죠. 일단 이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수능이 바뀌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다려야 되지 방법이 없죠. 수능이 바뀌어지니까 내가 네네. 앞으로 바뀌어질 거를 예상을 하고 어떻게 공부한다는 것은 어렵죠. 지나치게 앞질러서 고민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선택지에 있어서 전 정부에서는 외고든 자사고든 다 폐지하겠다. 네네. 모든 게 일반고로 가겠다라고 예, 했는데 다시 원점에 돼버렸죠. 그래서 또 이번 정부에 와서 며칠 전에는 또 외고까지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또 뭔가 또 갸우뚱거리고 있죠. 예. 고교 정책만큼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현재로서는 안 보여진다라는 거. 만약에 없어지면 내가 여기 고등학교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가니까 내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은 좀 내려놓아도 된다라는 거. 그 이 학생들이 이제 문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솔직히 냉정하게 중학교 1학년 공부만 하는 학생들은 큰 고민이 없겠는데 중학교 1학년을 벗어나서 미리 좀 공부를 해놓고 능력이 되는 그러니까요. 학생들이 예, 있죠. 예. 이런 학생들은 그냥 현재 패턴대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거. 흔들리지 현재 말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고등학교 1학년 과정만큼은 공통과목만큼은 상대평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예. 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신은 종양평가가 되니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겠죠. 네네.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를 빨리 끝내놓고 뭔가 마무리해 놓으면 한시름은 높겠죠. 예. 수능의 제도가 바뀌어지면서 그때 여유가 좀 있을 테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아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 빨리 끝내놓자라고 분위기는 엄청나게 조성이 돼 있을 겁니다 지금. 네네. 그 패턴을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게. 네네네. 이 시점까지도 수능이 얼마만큼 지금까지 바뀌었습니까? 네네. 수능이 바뀌어질 때마다 수학의 학습 방법이 바뀌어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크게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옛날에 단원이 지금 단원이 돼 있고 순서가 바뀌어진 거는 잘 모르겠고 그쵸, 뭐. 어쨌든 큰 콘텐츠 자체를 네. 보면은 근본적으로 바꾸는 부분들은 아니기 뭐 때문에 갑자기 미적분 푸는 방법이 바뀔 리가 그렇죠. 없죠. 그래서 그런 주요 과목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뭐 수능이 서술형으로 가든 주관식으로 가든 그 기본적인 콘텐츠를 벗어나진 않을 테니까. 네네네. 뭐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예. 솔직히 냉정하게 문과 학생하고 이과 학생들 중에서 점수 나오는 거 보면은 제일 잘 나오는 점수는 제가 봤을 때 영어입니다. 문과든 이과든 상위권 학생들 영어 점수 잘 나옵니다. 예. 평균적으로도 영어 점수 잘 되는 학생들입니다. 이건 사실 정부가 좀 부추긴 것도 있죠. 절대평가가 90점 넘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했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시켜놨던 학생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어를 미리 공부시켜놨던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게 결과값이 잘못됐다 안 됐다.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건 없었습니다. 왜? 문과든 이과든 영어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이 상위권이다라는 네네네. 거. 그렇다면은 지금 공부하는 패턴을 그대로 갖고 간다라는 것은 영어나 수학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게 중인 이하의 단계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국어는 사실은 지금까지 국어 공부가 수능을 위해서 초, 중 때 공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 정확하게 특정된 게 없죠. 크게 벗어나서 아무리 주관식으로 가든 객관식으로 가든 서술형으로 가든 그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 자체를 벗어나는 걸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네네네. 중1은 2024년 2월 달쯤에 좀 발표가 된다라고 예. 하고 다음 달이나 이제 조만간에 국가교육위원회인가 그쪽에서 이제 꾸려지고 하면은 네네. 얘기들이 좀 나올 텐데 그때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금 현재 패턴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중요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패턴이 할 수 있는 소화 능력이 된다면 계속 지속해서 나가는 것이 정답이겠죠. 아니 너무 지금 안심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지금 하늘교육에서 이미 중학생 대상으로 학습하는 1대1 과외식으로 하는 프로그램 하고 계시잖아요. 한 학기 과정을 2개월 만에 끝낼 수 있고 선행 과정 하고 계신데 그러면 2028년도 입시가 바뀌는 거에 따라 컨텐츠를 막 대폭 바꾸거나 하시는 거는 없으신 거죠? 교과 과정이 개편되면서 그게 단원의 순서가 바뀌어진다라든지 예. 없어진다라든지 새롭게 나온 것들이 몇 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바꾸는데 저도 현장에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있어봤지만은 지금 수학이 다 바뀌어진다고 큰 패턴의 변화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못 느낀 것 같습니다. 네네네. 국어도 마찬가지인 거고
왜 여쭤봤냐면요. 혹시 이렇게 안심시켜 드린 다음에 이제 하늘교육 에듀올에서는 혹시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닐까 약간 의심스러운 걸 여쭤봤는데 우리가 사실은 초등학교하고 뭐 중학교 1학년까지 시험이 없죠. 자사고를 가겠다 하고 좋은 고등학교를 갈까요 말까를 고민하는 분들 대체로 3학년 1학기까지 중학교 성적대를 이렇게 보면은 3학년 1학기 마치고 대체로 고민을 시작하니까 이게. 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다 합집어보면 한 뭐 제2외국어 한문까지 집어넣으면은 한 28개, 9개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정말 다 전과목 올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예. 정말 최상의 한 4% 안에 들어오는 집단일 겁니다. 이게. 네네네. 평균적으로 어느 학교에 속했는지 일단 무시하고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네네네. 원점수가 학교에서 나오죠. 중학교 성적표에 보면 본인 자녀분들 보면서 원점수 보면은 얘가 94점인지 93점인지 그거 보고 또 그 옆에 보면은 그 학교에서 그 과목의 평균 점수가 나옵니다. 네. 어렵게 출제돼서 점수가 안 나온 건지 어렵게 출제되는데도 점수가 잘 나온 것인지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성적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건지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패턴을 보고 또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학교 시험 생각하면은 1학기가 3, 4, 5, 6월 달인 거죠. 시험 기간하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한 학기 학교 수업 시간 자체가 3개월이 안 될 겁니다. 3개월 정도의 한 학기 공부를 끝낸다 안 끝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정규 학교 진도입니다. 학교의 정상적인 진도도 3개월에 한 학기는 끝내는 상황인 거죠 지금. 네. 이런 패턴을 계산을 한번 해봤을 때 본인 스스로 공부했던 그 학습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은 목표 지점 자체가 A가 몇 개냐 원점수 기준으로 97, 8, 9점대가 자사고 정도로 갈까요? 좋은 일반고로 갈까요? 고민하는 청에 들어가는 것이지 네. 거기서 살짝 벗어나고 나면은 평범한 3, 4등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90점이 넘었다 하더라도 90점 넘는 비율 자체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내신 등급 체제로 놓고 보면은 거의 4, 5등급대까지 주고 있다는 거죠. 평범한 내신 고등학교 올라가고 수능대 가면 3, 4, 5등급대 되는 학생들이 좀 그런 불필요한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실제 에이스는 평균 점수 자체가 90한 7, 8, 9점대 한 개 정도 제외해서 한 올레이 정도 이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거의 한 이미 1, 2만대를 차지하고 있다. 패치 폭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97점 이 정도 선이 되지 않으면은 일단 공부 먼저 열심히 해라. 도달한 상태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 않더라면은 우리 학교 수준이 어떻고 이웃집의 네네네. 진도가 어떻고 이걸 다 떠나서 단순하게 딱 그거 보면 답이 나오는 거고 네. 중학교 과정이 끝난 거죠. 그럼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보는 그 교육청 모의고사 얼마나 국가에서 지금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예, 예. 그 문제 풀어봤을 때 1등급이냐 2등급이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네네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등급하고 수능 등급이 같이 가는 학생이 제일 에이스죠. 내신도 1등급 되고 수능도 1등급 돼. 예, 예.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이제 문제죠. 내신은 2등급인데 수능은 4등급 돼. 이런 학생을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반고 선택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만한 아이였었죠. 저쪽 가서 내신도 안 되고 수능도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거죠. 고1 3월 달에 보는 전국 모의고사가 중1, 2, 3학년 가정인 거죠. 그 등급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수능 등급이랑 비슷하다는 얘기가 만약에 확인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미 결론은 중3 이하에서 결론이 낮다는 얘기가 되죠. 중1 이하 학생들은 중3 때 다 끝나고 냈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그거 확인하는 것이 더 급선무지 않을까 싶고 학생 학부모님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지금 뭐 언론에서 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이 어떻게 바뀌고 무슨 프랑스식, 미국식 여러 가지 나오는데 흔들리지 마시고 하던 대로 쭉 가시면 된다고 명확한 답을 내려주셨는데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교학점제 전면시 어떻게 보시나요? 참 큰 변화인데 고교학점제를 일반 부모님들 이해하기가 어렵죠. 대학도 아니고 대학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하고 친구들이랑 논의하고 아니 고등학교에 가서 저쪽 학교 갈 수도 수업 받고 한쪽 갈 수도 있고 네. 특정 등급되면 또 패스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고등학교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 여기 자사고가 더 잘할 것 같고 일반고가 못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예. 고교학점제 지금 시행도 안 되는 이제 지금 시범 단계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대학들에서는 지금 현재 특별한 반응도 없죠. 그 학생이 꾸준하게 해왔던 뭔가 과정을 이렇게 보겠다는 예, 얘기고 예. 진로 적성을 보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그 과정을 보려고 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 뭔가 좀 불투명한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고 판정을 내려놓은 상황인 거죠. 예, 이미. 근데 이걸 또 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지금 현재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이고 정시를 늘리는 상황인데 맞아요.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늘리고 수능 공부는 뒷전에 가 있고 수능은 바꾸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예, 있는 예, 상황입니다. 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네. 이 복잡한 얘기들 속에서 공통분모가 하나 있는 것은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고등학교 1학년만큼은 상대평가를 가겠다라고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라는 네. 거죠. 그때 등급이 유일한 등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상대평가에. 네, 네. 무조건 진도만 나간다라기보다는 현재 점수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점수에 대한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학생들이 학교 시험이 잘 없으니까 경시대에서 나가서 보고 그거 어느 상급학교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험을 이렇게까지 본다는 얘기 자체는 학력 측정 지표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현재 그만큼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내신은 좋은데 수능이 안 좋겠습니까? 수능 공부를 그만큼 수준 낮게 했다는 얘기가 되고 그나마 다행인 게 어떤 때는 학교 시험이 어렵게 출제가 되는 거고 학교 시험을 수능처럼 어렵게 출제하고 싶어도 학교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공시 시스템상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학교 평균 점수는 20점 나왔습니다. 안 되니까 5, 60점이라도 나오게 하려고 하면은 문제 수준을 낮춰버려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학교는 수능 점수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납득이 되겠죠. 네네네. 이런 것들이 고교 선택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뒷단에 있는 부분들이겠죠, 이게.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학생 여러분들은 지금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중간 기말고사 좀 점수 나왔다고 마음 놓고 그러다가 수능에서 또 완전 망가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고교 학점제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고교 학점제는 가되 수능을 살리든 아예 수능을 죽이면서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냥 완벽하게 가든 뭔가 특이를 해야 될 텐데 입시라고 하는 것은 일로 가든 절로 가든 상대평가죠. 공정한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수능이 자격고사가 되고 고교 학점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패턴으로 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쟁점화가 안 돼서 그렇지 막상 입시에서 맞닥뜨려졌을 때는 폭발성 있는 얘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좀 부정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특히 중학교 1학년 그 이하 학생들 포함해서 2028학년도 대학 입시 변화와 그리고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